보통 동화쌤인데 이제 향수, 정지용 향수. 이렇게 이제 향수를 하면 나중에 요 향수가 어떤 사람이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거든요. 응? 그래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시인데 노래로 만든 것들은 뭐가 있을까 하고 정리된 파일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시가 전체가 다 노래로 그대로 됐을까? 뭐가 변형시켰을까? 노래로 만드느라고. 요 차이에 대해서 세특을 쓰면 좋게 평가될 것 같아요. 쓰는 아무도 없는데. 이해됐어요? 자, 다음에 보세요. 넓은 벌이 뭐예요, 벌? 논. 벌은 벌판. 논밭. 그죠? 넓은 벌이니까 이게 산이 있으면 이렇게 넓게 펼쳐져야죠. 근데 동쪽 끝이니까 이 시냇물은 실개천은 어디로? 동쪽으로 흘러간다고. 동쪽으로. 보통 우리나라는 어디로 흘러? 서쪽. 이렇게 서쪽으로 흐르는데 동쪽으로 흐르니까 지역적으로 이게 어딜까? 라는 생각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 옛 이야기 그럼 낙동강이나 뭐 이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 지리로. 그러면 자 이거 방향이죠. 옛 이야기 지줄되는 게 지지배배 이렇게 하는 거죠. 지지배배 이렇게 되는 건데 옛 이야기를 지줄대는 실개천이 이게 주어져. 그 사람이 아닌데 지줄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게 무슨 법이에요? 의인법. 자, 의인법하고 화류법이 있습니다. 의인법하고 화류법. 의인법은 인간이 아닌데 인간처럼, 인간이 아닌데 인간인 거. 포함 아니에요, 포함? 네, 인간이 아닌데 인간처럼 만든 거. 의인법, 이거는. 근데 화류법은 무생물인데 생물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이 생물이 무생물이야 돼. 무생물. 그래야 화류법이에요. 자, 실개천은 무생물이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 지줄된다는 것은 인간만의 특성이에요. 다른 데 살아도 해요. 인간. 지줄되는 새도 지줄되잖아. 그죠? 아니, 이야기잖아. 이야기. 오케이. 요 이야기까지 치면 의인법이고, 이야기를 지줄된다. 그럼 전설이나 이야기나 스토리가 있다. 그러면 스토리가 있을 이야기 때문에 의인법이다. 이렇게 하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줄되는, 이렇게 칠 때면 요거는 화류법으로 해야 돼, 지줄되는. 그러면 화류법과 의인법이 합쳐지면 의인법으로 쳐야 돼요. 이쪽으로. 이해되세요? 자,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요게 감싸진 요게 꼭 이야기가 여기에 모여있는 것 같은,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됐어요? 자, 황소는 무슨 소예요? 노란 소. 근데 얼룩배기는 무슨 소예요? 젖소. 그럼 젖소면서 황소인 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틀렸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황소가 얼룩덜룩해. 그러니까 뭐라고? 점이 있다거나,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깨끗하지 않고, 밭에서 뒹굴뒹굴 하느라고, 얼룩얼룩 뭔가 들어온 때처럼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얼룩배기 황소를 왜 황소가 아닌데 얼룩배기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점이죠, 그죠? 원래는 젖소인데. 리듬에 맞추기 위해서 쓰다가 보니까 시적 허용으로, 이런 것도 시적 허용의 일종이라는 거죠. 왜 그러면 얼룩배기란 단어가 리듬감을 맞추기 위해서 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원래 시적 허용이라고 해서 이건 됐고, 이건 지규와 화류법, 의인법과 화류법이고, 자, 시적 허용이라는 것은 시의 특징을 위해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맞춤법을 틀려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맞춤법. 나가자 이렇게 나아가아자 이렇게 쓰든지 나아가아자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철자를 틀리게 쓰는 거예요. 표준법하고. 근데 이거를 시적 허용, 뭐라고요? 시적 허용을 더 확장하면, 이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넣어주면, 이것도 시적 허용의 일종이 아닌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나중에. 시적 허용은 요거만 되는데, 이런 것도 시적 허용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선생님한테. 자, 해설피는 뭐예요, 해설피? 슬피? 오, 여기 나오네. 해설피 뭐라고 나와요? 해설피 해가 땡. 질 때, 아, 뭐라고요? 해가 질 때, 음. 빛이 약해질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낯설은 단어인데, 해설비, 해가 질 때, 해설비. 왜 해설비, 해가 질 때 모양으로 했어요? 어디에서 영상에서? 노을. 오, 오케이. 노을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 해. 그래, 해. 이 금빛도 노을. 해설피도 노을. 황소도 노을. 이 같은 색깔이라고. 그죠? 그러면 해질녘이 되면서, 그죠? 게으른 울음. 자, 울음을 우는 것. 그럼 이건 뭘까요? 진짜 황소가 울어요? 울어요? 아, 이거는 그냥 울음이겠죠, 울음. 근데 이 울음을 어떻게 해요? 감정이, 게으른 울음. 그래서 울음을 평가해 주는 것이라고. 근데 이렇게 울음을 우는 뭐라고요? 곳. 그러면 이거 제일 많이 쓸 게 뭐예요? 시각이죠, 시각. 시각하고 뭐라고요? 청각. 여기서 청각으로 시작해서 그 분위기. 해가 진녘에 노을 비치면서 황금빛 들판 쭉 물든 것 같은. 그치? 청각과 시각이 어우러져서 만든 장소예요. 자, 그곳. 자, 왜, 지시어는 이곳, 그죠? 그곳, 저곳 해서. 이거는 가까워요. 이곳이 이렇게 안 했고. 저곳은 멀어요. 그건 안 했고. 그것은 뭐라고요? 적당한 거리예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마음이 편안한 적당한 거리. 그래서 그곳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두 글자로? 고향. 고향. 차마 끄행을 잊을리야. 그럼 잊는다는 거야? 안 잊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 잊을리야. 잊지 않는다. 그럼 무슨 법이에요? 방어법. 이게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네. 잊지 않는다니까 반어법이에요. 이제 지금 조금 확인하는 거 자꾸 물어보면서 기초가 어느 정도 되나 그래야 나중에 수업 난이도를 맞춰서 또 하지. 됐죠? 네. 자, 이거까지 됐어요. 그러면 질화로 보고 생각날 건 뭐예요? 질화로 보고 느끼는 거. 따뜻함. 따뜻함도 느끼고 또 뭐, 따뜻함. 불. 불, 또. 시대는 몇 년대? 옛날. 옛날. 그러니까, 1900, 뭐라고요? 50년대, 60년대 이전. 그죠? 그 옛날이라는 거지. 훨씬 이전이라는 거지. 왜? 질화로가 뭐예요, 질화로? 요 방 안에 옹기나 도기로 이렇게 만든 화로예요. 여기다가, 이게 도자기예요. 여기다 뭘 담았다고요? 응? 숯. 그러면 이 질화로는 이렇게 질화로가 이렇게 두꺼운 게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재가 수북히 있겠죠? 네. 여기다가 아궁이에서 숯덩이 같은 거 조그만한 걸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는다고. 난방에. 그게 뭐라고요? 질화로예요. 이해되세요? 네. 여기다가 이거를 새치고 여기다가 고구마를 묻어놓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라로에 재가 식었어.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이건 옛날이고 식었어. 그럼 뭐가 경과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빈 이게 뭐예요? 시적 효용 빈인데 빈밭에 밤바람. 빈밭에 그죠? 밤바람. 리을, 미음, 리을 이런 게 뭐라고요? 미음, 리을,
유성음이에요, 유성음. 이거는 유음이고, 이건 비음이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흘러가는 느낌이에요. 부드러운 느낌. 이게 무슨 소리라고요? 유성음. 노란 양말. 유성음은 노, 니은, 리을, 미음, 노란, 이음, 미음.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유성음. 노란 양말. 미음들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흘러가는 느낌이에요. 흘러가는. 근데 여기 봐봐. 빈 밭에요. 빈 밭에. 그죠? 밤바람 뭐가? 소리 가. 이게 주어져. 밤바람 소리가. 어떻게 써요? 말을 달리고. 밤바람 소리가 말이 됐어요? 그러면. 밤바람 소리가 말 달리는 소리처럼 달리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보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 뭐라고요? 소리는 무형인데, 무형이 어떻게 됐어요? 무형이 유형화로. 달리는 말처럼 유형화됐기도 하고. 아니면 생략될 수도 있어요. 밤바람 소리는 말을 달리고, 말 달리는 것처럼 구두둑 소리가 나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거 자체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그러면 밤바람 소리가 말로 무형이 유형처럼 변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소리가 말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는 것처럼 하는 건데, 처럼을 생략했으니까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라고 하면 이게 무생물인데 달리고 됐죠. 말처럼 달리고, 말 모양으로 달리고. 그러면 활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엷은 졸음은 뭐예요? 가벼운, 살짝 조는 거에 겨우는 힘들어. 예, 힘겨워. 그러니까 자, 이 엷은 졸음 때문에 겨운 거야? 힘겨워서 엷은 졸음을 하는 거야? 힘겨워서. 힘겨운. 근데 엷은 졸음, 약한 졸음인데도 못 버틴다고, 힘겹다고. 못 버틴다고. 그만큼 엷은 졸음인데도 못 참는 늙은 아버지야, 늙은 아버지가. 이거 뭐야? 집베개. 그럼 1900 한 20년대인가 보다, 30년대. 집으로 베개를 만들었네. 그러면 도달. 집베개를, 도달은 뭐야, 도달? 집베개를 놓고, 그죠? 고이는 거, 뭘 고여? 머리를 고인다고. 머리를 대는. 집베개를 놓고, 가져다 놓고, 머리를 고이는 것. 그럼 이곳과 이곳이 같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것도 시어예요, 요것도. 시의 부호도 시의 일종으로 보여야 된다고. 이게 시. 없느냐, 있느냐. 그랬을 때, 요거는 후렴구처럼 부른 거죠, 여기서는. 반복해서. 근데 어떨 때는, 요거는 그냥 표시고, 요거는 속마음이고, 요거의 기능이 있어요, 요거의 기능. 여기는 후렴구 기능인데, 어디서는 겉모음, 속마음,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요거를 어떤 기능으로 쓰느냐 또 보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흙에서 자라는 내 마음, 이거 볼까요? 흙에서 마음이 자라요? 흙에서 놀면서 자란, 흙의 마음, 흙의 푸근함을 아는 내 마음. 그죠? 흙에서 자란 내 마음. 그럼 내 마음이 자랐다네, 이것도. 무형이 유형으로 된 거네, 그죠? 이것도. 내 마음이 자라는 게 보이는 거잖아, 그죠? 그런 게 파란 하늘빛, 이게 뭐 이렇게 오감각을 할 때는 시각하면 색깔이어야 돼, 색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보이면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 동쪽, 서쪽, 벌, 실개철 있잖아요, 시각. 그죠? 휘돌아 나가는 모양 하면 이거는 시각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소 있잖아요, 소. 근데 황소, 누루황이니까 색깔. 이렇게 색깔이 돼야 시각이라고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시각은 모양이 뚜렷하거나 색깔이 뚜렷할 때를.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아니에요. 헷갈릴 때 물어보는 게 좋아요. 하늘 나온다고 시각이라고 안 해요. 어떨 때는. 됐어요? 자, 내 마음이 파란 하늘빛. 자,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그러면 흙에서 자란 내 마음이 뭐가 돼서? 어른이 돼서 이럴 거 아니에요? 어른이 돼서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왜? 지금은 뭐라고요? 파란 하늘빛. 시각인데 파란 하늘빛이 아니라는 거지. 하늘빛도 많이 안 보지만 옛날에. 자, 그런데 이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요게를 옛날 걸로, 지금 걸로 해도 되죠. 응? 근데 옛날 걸로 돼. 내가 화살을 만들어가지고, 저 파란 하늘 멋있다. 그리고 하늘에다 확 쏴버렸어. 이걸 함부로로 볼 수 있어. 어릴 적에 내가 함부로 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함부로 쏜 화살은 행동이죠, 행동. 어떤 행동. 그러니까 내가 어릴 적에 인생의 방향을 딱 결정했어, 함부로. 응? 함부로 쏜 화살, 함부로 쏜 인생의 날들을 생각해보고. 그래서 요거를 내가 쐈으니까 책임지려고 찾으러 다니지. 근데 여기랑 여기를 연결시키면 어린 시절이야. 풀숲에 이슬이, 함추름이 뭐야, 함추름이? 단어에서. 함초름. 함초름. 젖거나 서려있는 모습. 동글동글 뭉쳐서 젖을 만큼. 그죠? 그런 이슬이 묻는 풀숲을 휘저기면서 돌아다녔어. 뭐하러? 쏜 화살 찾으러. 이걸 왜 쐈어? 하늘이 너무 파래서, 이야, 얼마나 가나 보자 하고 탁 쏴버렸다고. 그거 찾으러 갈 필요, 방향도 생각 못하고. 그럼 함부로 뭐라고? 이 화살을 목적을 가지고 쓴 게 아니라 그냥 팡 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 세 개를 연결해서 읽어줘야겠죠? 어? 그러니까 뭐라고? 어릴 적에 내가 화살을 만들어서 파란 하늘 보고, 얼마나 날아가나 보자. 그냥 팍 쏘는 거야, 그냥. 생각 없이. 그러니까 화살을 찾으러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 또 쏠라면 했어야 되잖아. 이해됐어요? 응? 어릴 때라 그래. 어릴 때는 이거를 함부로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함부로가 아니라 어릴 때는 그냥 해보고 싶은 거야. 뭐든 파. 그지? 근데 어른이 되면 꼭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팍 화살 판 놓은 다음에 거기다 딱 쏘고 넘어가면 흩어지면 찾기 힘드니까 딱 이렇게 막힌 구멍, 동네 담벼락에다 쏘고 그러잖아.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함부로라는 느낌을, 이게 어린 시절에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의 판단을 했을 때 순수함, 이것도 되고. 그러니까 책망하는 함부로가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왜? 이렇게 이슬에서 함추름이 젖으면 안 다니죠, 사람들은. 자꾸 손에 다 젖고 그러니까 뭐하러 거기 돌아다녀. 근데 나는 화살 찾으러 막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어릴 적에 추억이 있던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하늘빛이 그리웠지만, 요 하늘빛이 그리운 요 행동도 추억처럼 그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것이 차마, 꿈앤들 리틀즈야. 잊지 않는다. 라는 거고. 다음. 여기서 보면 전설의 바다에 춤추는 반물결 같은이야, 같은. 그러면 요거야, 반물결. 전설의 바다에 춤추는. 이게 누구야? 같은 검은 기민머리야. A와 같은 B야. 이거를 날리는 어린 누이야. 이 반물결 같은 게 뭐라고? 귀는 머리야, 머리. 이 귀 밑에, 예를 들어서 이 귀에, 밑에 여기 이렇게 머리가 있잖아, 이렇게. 요게. 찰랑찰랑한 게 뭐라고? 반물결 같아. 춤추는 반물결. 근데 이 반물결은, 반물결은 어떤 거냐? 바다의 물결이야. 근데 찰랑찰랑한데 거기에 전설이 숨어 있을 것 같은 바다야. 그게 귀의 밑에 있는 머리야.
이 머리를 하고 있는 애가 어린 누이야. 이해됐어요? 어? 그러면 요 같은은 무슨 법이야? 직위법, 직위법. 지금법. 요거와 요거가 붙으면. 근데 애들이 전설의 어린 마다에 추는 반물결이 어린 누이 아니라 어린 누이의 머리카락이라, 머리카락. 왜? 날리는 거잖아, 날리는 거. 반물결이 날리고, 귀물머리도 날리고. 이해되세요? 네. 근데 반물결이 춤추죠. 이거는 활용법이에요. 네. 춤은 인간이니까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어. 춤을 동물이 추진 않잖아. 그죠. 의인법. 근데 이게 활용법인지 의인법인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봐. 학교 쌤한테 다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A4 같은 데다가 요 구절을 쓰고, 이거 해서, 이렇게 보면 의인법이고, 이렇게 보면 활용법인데, 이런 이쯤에서 춤이 활용법으로 봐야 됩니까? 의인법으로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한 장 해가지고, 질문, 문답, 정지용 향수에 대하여, 이렇게 갖고 딱 내면, 나중에 이걸 세특으로 더 줘. 세부 특기 사항으로. 기록해준다고, 선생님들이. 이해되세요? 어린 누이와 한 명, 누이가 있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보통. 왜 사철 발벗어? 사철 동안. 사철은 뭐야? 사계절 동안 발을 벗었어. 뭐 하느라고? 일하나. 일하느라고. 그러니까 보통 안 해요,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안 해. 그러니까 가족의 누이는 완전히 뿅 하고 봤지. 완전 전설 같아. 막 이렇게. 누나는 완전히 전설이야, 이렇게. 그치? 이거는, 사철 발버도 나니까 엄마는 뭐 별거 아니네, 그죠? 늙은 아빠는 들고 있고, 이게 사철 발버드는 내 아내일 수도 있고, 그죠? 늙은 아버지 말고 아내일 수도 있는데, 그죠? 누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화자는 이 아내, 그치? 어린 누이와 사철 발벗은 아내라고 했잖아요. 가족관계. 조는 아버지 나오고, 이게 어머니 나오고, 누이 나오고,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일 가능성이 많지, 아내는. 근데 아내는 내 아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거 내 부인일 수도 있어. 결혼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어린 누이라고 그랬어, 어린 누이. 그러면 누이가 누나야? 이건 동생일 가능성도 있어, 그지? 동생. 어린 동생. 그러니까 이제 가족 관계를 정확하게 해봐야 되거든, 시 안으로. 그죠? 근데 쉽지 않네, 이게. 사철 발벗은 안 해. 이건 내 아내가. 그러려면, 이게 똑같은, 이거는 어릴 적이죠. 저 집백에 있을 땐 더 어릴 적이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조금 커서 고양이.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 시기가 아니라.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초라한 지붕이 있는 집.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위에, 여기에 있을 때는, 그제? 아주 옛날이고. 그 다음에 지라로가 있고, 집배가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서 자라고, 자라서 내가 결혼했는데 아내도 있고, 누이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조그마한 가만하지만 집이 있고 하는. 그러니까 엄마라고 안 하고 아내가 있으니까 내가 좀 큰 거야, 여기는. 여기는 아주 어린애고. 이거는 초등학생, 아니 국민학생, 초등학생. 이때는 국민학생이지. 국민학생. 이건 조금 어른이 된 거고. 이해됐죠? 이거는 아주 어릴 적이고, 더 어릴 적. 아버지, 꼬박꼬박 늙어. 근데, 늙은 아버지라고 그랬으면, 그것도 좀 나이 이상하고. 그제? 그러니까 뭐, 가족관계 잡기가, 명확하게 잡기가 쉽진 않아요. 자,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이 뭐야? 떨어진 거 다 베어놓은 곳에 떨어진 나머지. 떨어지는 거. 그것까지 주우면 되게 가난한 거야, 이것까지 주우면. 햇살이 따가운데도 요거를 이삭을 주울 정도면 굉장히 부자는 아니라고. 가난하다고. 일을 항상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노래로 들으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고단함이 다 들어가 있어. 일하고 힘들고 뭐 이렇게. 네. 응? 자, 하늘의 성근이 뭐야, 성근? 성긴. 성근, 성긴. 물건 무슨 사이에 뜬, 물건 사이가 뜬. 드문드문하게 있는 별. 빡빡하게 있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하게.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겨. 누가? 별이 모래성으로 발을 옮겨? 그럼 모래성은 뭐야? 신비한 분위기. 이게 성근별에서 은하수가 있고 성근 드문드문 있는 별. 근데 이게 은하수도 있고 근데 하늘 자체잖아요. 하늘의 모양, 그치? 네. 근데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그래서 하늘에 별이 떠 있고 나는 이렇게 가다가 모래 백사장 같은 데서 모래성 하나 만들고 별을 옮기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 네?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이렇게 동화적이고 신비로. 이게 왜 동화적이고 뭐 때문에 동화적이고 신비하냐고. 현실로, 그지? 그래서 내가 해석하면서 하늘에는 성금별이 있고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그러면 이게 모래사장이 있는 개천이 있으니까 개천에 모래사장 있잖아. 거기에 누가 성이 있는 거. 그래서 산책한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 이해됐죠? 두 번째 가능성은 하늘에 성금별이 있는데 이 별이 이렇게 흐르다가 보면 오래 지나면 그치? 네. 은하수도 보이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이렇게 막 꼬시하게 있는 게 은하수 이거를 꼭 모래사장, 백사장 같이 보고 거기까지로 별이 흐르고 발을 옮기고 이 발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발이면 이런 모래사장으로 백사장 근처를 산책했다. 이 발을 옮긴데 이 별이 무생물이 생물이 돼서 이동했다 그러면 모래성처럼 아니면 성이 있는 별로 별이 흐른다, 움직인다. 막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다 현실적으로 나오다가 여기만 현실을 잇는, 그제? 이걸 써줬어. 왜 써줬을까? 이게 막 초라한 지붕이면 별은 현실이에요, 별? 별은 현실이지. 근데 현실을 벗어난 곳에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볼 수 있는 이상.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별이 있고 여기도 별이고 그래서 이게 하늘이어야 되거든. 이게 하늘이 되고 여기에 지붕이 있는 거거든. 가난한 지붕.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 있는 현상으로 봐줘야 더 좋을 것 같거든. 아니면 이걸 하늘로 보고 별을 이 모래성은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으로 보고 이 사이에 초가집이 하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고. 이해됐어요? 이렇게 가면 여기 성 있는데, 그럼 이 성하고 요 성하고 대비가 되죠? 요거는 알 수 없는 모래성이니까 신비해 보이는데, 이거는 완전히 초라하니까 너무 대비가 되죠?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근데 명확한 해설을 시인한테 물어봐도 안 해줘, 시인은. 그냥 느낌으로 썼습니다, 리듬으로. 이렇게. 줄거리로 완전히 해설되지 않는 시도 많거든요, 요새는. 근데 독자는 이걸 가지고 해석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상하고.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까마귀가 웃는다. 우짖으면 지나간다. 그럼 서리 까마귀는 뭐예요? 가을 까마귀. 설이 내릴 때 무렵에. 그죠? 그러면 그게 서리가 언제 내냐? 겨울 되기 전에. 무서리, 이렇게 하면 무서리가, 묽은 서리가 무서리. 아니면 된 서리, 이렇게 해서 서리가 내리는.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이게 겨울이야. 근데 초라해, 지붕이. 그러니까 더 슬픈 거야. 더 힘들고. 응? 대비가 되니까. 그런데 이걸 봐봐. 이거는 환상적이게 만들고 반전으로 초라한 지붕을 했는데 이거는 흐릿한 불빛이지만 너무 따뜻해. 사람들이 돌아앉았어. 거기다가 도란도란, 리을, 따랑따랑 하면서 눈을 가면서 도란도란 하니까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반전이 확 살아나는 거야. 멋진 거하고 확 죽였다가
기가 확 죽었는데 여기서 흐릿한 불빛이고, 그죠? 흐릿한 불빛을 보면서 돌아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구조 알겠지? 화려하게 만들고 확 기죽였다가 이걸 살려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만든다면 요것들은 뭐 신비한 현상이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하나 글자를 전부 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은 안 됐고 이게 내신을 보면 조각조각 하나하나 읽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시 전체의 흐름 자체는 애들이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로 먼저 쭉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읽으면서 나머지 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이상한 거 물어보고 하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항상? 여기까지.